오늘은 지형 단원의 마지막 내용인 카르스트 지형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54페이지와 54페이지에 나와 있는 카르스트 지형을 한번 펴보세요. 넘어가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자, 대단원 2. 지형 환경과 인간 생활. 세 번째, 화산 지형과 카르스트 지형. 그 중에서 이제 두 번째, 우리는 카르스트 지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하는 지형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카르스트 지형의 대표적인 우리 관광지인 중국 구이린에 지금 이 뒷부분에 보이는 이렇게 아주 기이한 모양의 산지들이 있죠. 이게 바로 탑 카르스트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카르스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부터 우리가 한번 정의를 내리고 가봐야 되겠죠?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우리나라의 카르스트 지형의 형성 과정과 특징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카르스트 지형은 석회암이 용식되어 형성되는 지형입니다. 자, 이 용식이라는 거, 이 석회암이라고 하는 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야 되겠고요. 이 석회암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조선 누춘군이 있는 지역이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조선 누춘군이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이 석회암의 용식으로 만들어지는 돌리내와 속해 동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정리입니다. 첫 번째, 카르스트 지형의 형성과 이용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카르스트 지형이 바로 무엇이냐? 자, 핵심 단어입니다. 어떤 암석이 석회암이 빗물이나 지하수에, 자, 빗물이나 지하수에. 자, 근데 물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물에다가 바로 탄산이 포함되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 석회암에 탄산칼슘을 용식하면서 만들어내는 지형입니다. 바로 이 용식이라는 거, 이 뜻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물이 어떤 암석을 녹여서 깎아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녹이는 작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화학적인 작용이 되겠죠. 자, 그런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돌리내라든가 석회동굴, 그리고 앞쪽에서 우리가 구이린을 얘기했던 탑카르스트 같은 지형들, 이런 것들이 형성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자, 이런 지형들은 어디에 있나요? 바로 우리나라에서 석회암이 분포하고 있는 지형이 고생대 전기에 형성된 조선 누춘군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자, 조선 누춘군 어디에 있죠? 자, 북한에서는 평안남도 부근과 우리나라에서는 강원도 남부라든가 충청북도 북동부, 그리고 경상북도 북부 일대에 분포하게 됩니다. 강원도 남부 지역의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영월이나 삼척 같은 지역을 예를 들면 되겠고요. 충청북도 북동부에서는 여러분들 제천이나 특히 단양 지역, 이런 곳에 석회암이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북부 일대에서는요, 특히 문경 같은 지역들의 이런 카르스트 지형들을 관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카르스트 지형은 빗물이나 지하수가 용식하면서 만들어내는 지형이라 그랬죠. 바로 이 암석이 뭐예요? 용식하는 암석이 석회암입니다. 이 석회암에 물과 탄산이 만난 이 빗물과 지하수가 용식, 녹여냅니다. 그 녹여내는 과정 속에서 보면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녹여서 파여나가게 되겠죠. 그러면 넓은 공간이 밑에 만들어지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석회 동굴이 되겠고요. 그리고 윗부분에 녹으면서 내려가거나 또는 이 석회 동굴이 내려앉으면서 윗부분도 이렇게 주저앉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 석회암이 용식되는 과정 속에서 이 윗지형에 움푹 들어간 지형들을 만들어내는데요. 그 움푹 들어간 지형이 바로 돌리내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어디에 분포하고 있다고요? 북한에서는 평안남도 부근과 우리나라에서는 강원도 남부지방이나 경상북도 북부지방이나 충청북도 북동부 지방인 바로 이 지역에 많은 카르스트 지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여지는 저 분포를 꼭 잘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부적인 지형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리내에 대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돌리내는 땅속의 석회암이 빗물이나 지하수에 녹으면서 무슨 작용을 받으면서 용식작용을 받으면서 타원형으로 움푹 파인 와지, 자, 연못 모양의 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연못 모양처럼 움푹 들어간 거예요. 지도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땅이 움푹 들어갔어요. 들어간 거를 이런 식으로 지도에서는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지도에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한 용어로는 그러니까 고도가 내려갔다는 거예요. 저하 등고선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표시된 땅에 이런 식으로 표시된 지형들이 있다. 그러면 그리고 그 주변에 시멘트 공장들이 관찰이 된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대부분 다 돌리내라고 하는 지형을 표시하는 겁니다. 자, 특징이 우리가 돌리내 내부는 주변에 토사가 쌓여 두꺼운 토양층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토양층은 주로 적색을 띱니다. 빨간색을 띄어요. 자, 이 토양이 바로 테라로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 테라로사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용을 볼게요. 이런 돌리내. 자, 여러분들 석회암이 지금 용식되면서 물이 구멍을 내듯이 내려가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배수가 아주 잘 되겠죠. 자, 배수가 잘 되니까 주로 무엇을 이용합니까? 밭으로 이용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충청북도 단양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자, 이 단양의 이 단자가 바로 뭐냐면 붉을 단자예요. 빨간색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대표적인 지역 특산물이 뭐냐면 바로 마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늘하면 의성 지역이 생각이 나겠지만 이 충청북도 북부지방의 이 단양 지역은요. 이 지역에서는 또 마늘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바로 마늘을 키운다. 무슨 농사를 짓고 있다? 밭농사를 짓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석회암은 어떻게 주로 이용합니까? 바로 무슨 공업에 이용되고 있나요? 시멘트 공업의 주요 원료가 되지요. 자, 근데 앞쪽에 원료 치양 공업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공장을 어디다가 짓는다. 공장의 건설을 석회암이 있는 곳에 공장을 건설해야 한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석회암을 파내는 과정 속에서요. 산지를 우리가 이렇게 훼손한다거나 이런 지형 경관들이 많이 파괴되고 또는 이 시멘트 공장에서 석회암을 분쇄하면서 어떤 분진의 문제들, 이런 환경 문제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돌리내 한번 우리 관찰해 볼까요? 자, 우리 지도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여기 어디예요? 단양입니다. 이 단자가 붉을 단자라 그랬죠? 특히 매포라는 지역이 아주 유명한 지역인데요. 양회라는 곳이 있죠. 자, 이게 바로 시멘트 공장을 뜻하는 겁니다. 시멘트가 있다는 말은 이 지역이 바로 무슨 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 요런 데 한번 보세요. 요런 데 어떻습니까? 요런 데. 자, 지도에 이런 식으로 표시하고 있었죠? 네. 자, 이걸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정확한 용어로는 무슨 등고선? 저하 등고선이라고 했죠. 바로 여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돌리내가 됩니다. 자, 이 돌리내 모습, 땅이 어떻게 돼 있나요? 움푹 파져 있는 와지. 그렇죠? 와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동네 사람들은요, 우리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동네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돌리내 이런 용어를 잘 아실까요? 아닙니다. 그렇죠? 돌리내라는 말은 주로 쓰지 않습니다. 돌리내는 교과서적인 용어예요. 이 동네 가서
돌리네 이렇게 말하면 못 알아들었습니다. 바로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못밭이라고 해야 됩니다. 못밭. 이 동네 분들은 못밭이라 그래요. 자, 이 못이 뭐예요? 연못을 뜻합니다. 연못. 연못 와자예요. 네, 알았셨죠? 자,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는 이런 지형, 바로 우리가 돌리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밑에 쪽에 나와 있는 바로 여기가 석회암을 캔 석회암 채석장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와지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는 넓게 되어 있죠. 그리고 가운데 물이 고여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석회암을 파내면서 그 웅덩이에 물이 고인 거죠. 자, 여기는 이제 주로 이렇게 넓은 부분들은 시멘트 공장의 채석장이 되는데요. 사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자, 이렇게 원래는 이 지역이 이런 산지였어요. 이런 산지를 계속해서 석회암을 채굴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낮아져 버렸죠. 자, 요런 옆쪽에다가 화약을 심고 이런 지형을 폭파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무너져 내리겠죠. 이 무너져 내린 것을 여기 있는 이런 포크레인이나 트럭을 이용해서 채굴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채굴된 석회암을 싣고 어디다 가는 겁니까? 바로 이런 시멘트 공장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건물을 짓는 원료인 시멘트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이런 석회암 지형에서 많이 관찰되는 것이 바로 석회동굴인데요. 석회동굴 우리 앞쪽에서 설명했듯이 지하수가 침투되면서 석회암을 용식시키고 그런 용식시키면서 그 용식된 지형들이 녹아서 이제 빠져나가게 되겠죠. 지하수가 그러면서 드러나는 공간들인데요. 내부 지형을 보게 되면은 종류석과 석순, 석주 등이 발달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요건 사진으로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요. 그리고 되게 멋있죠. 기이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석회암이 용식되어 나가는 과정들은 또한 학술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대표적인 동굴 관광지로 이용이 되고 있지요. 자,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종류석이라고 합니다. 종류석. 자, 그 다음에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을 석순이라고 해요. 석순. 우리 죽순이라고 있죠. 밑에서부터 대나무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런 것들 우리가 따서 이제 음식으로 이용해서 먹기도 하죠. 그리고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밑에서부터 이렇게 침전된 것들이 올라가다가 이 두 개가 붙을 수도 있겠죠. 바로 여기처럼 이렇게 붙어버리게 되면은 이걸 기둥, 석주라고 합니다. 돌기둥, 석주예요. 자, 이런 동굴들이 어디에 분포하고 있다. 바로 충북 북부지방 단양지역이라든가 강원도 남부지방의 이런 삼척지역이라든가 뭐 이런 지역, 영월지역 이런 지역들에 우리가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끝났습니다. 한번 차시평가를 해볼까요? 땅속의 석회암이 빗물이나 지하수에 용식되어 타원형으로 움푹 파여 형성된 와지. 자, 뭐였지요? 돌, 리, 네가 되겠지요. 자, 네모칸에 들어갈 말이 뭘까요? 지하수로 침투한 빗물과 지하수의 석회암이 용식되고 난 후 지하수가 빠져나가면서 드러난 공간, 바로 석회 동굴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들 EBS에 있는 문제인데요. 자, 이렇게 움푹움푹 들어가 있는 이런 땅들이 여러 개가 있죠. 자, 여러분들, 자, 그리고 요것만 봐서는 잘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오른쪽에 나와 있는 사진을 보면 알겠죠. 이렇게 내려오는 돌기둥이 보이죠? 자,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종류석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렇게 서로 붙었죠. 자, 여기는 바로 석주가 되겠죠. 자, 밑에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죠. 이 올라오는 부분들이 바로 뭡니까? 석순이 됩니다.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두 그림은 어떤 군일 때, 자, 우리가 이 어떤 군은 여러분들 분포 지역들 머릿속에 떠올려 주셔야 됩니다. 자, 왼쪽 그림의 움푹 파인 A, 이곳을 뭐라고도 부른다? 못밭이라고도 부른다. 자, 대부분은 이것을 밭으로 이용하는데요. 바로 이게 뭡니까? 돌리네가 되겠죠. 자, 여기는 돌리네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우리가 탐사한 동굴의 내부 모습인데 동굴 내부에는 다양한 형태의 비가 존재한다. 자, 비 우리가 종류석이었어요. 자, 기억 봅시다. 자, 우리 돌린해가 있다. 바로 무수나미 밑에 있다. 석회암이 있는 카르스트 지형이다. 자, 카르스트 지형은 고생대 조선 누춘군. 기억은 맞죠? 자, 니은의 이런 암석들 우리가 바로 어디에 사용되고 있습니까? 시멘트 공업의 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디귿의 토양이 척박하다? 아닙니다. 주변의 토양들이 여기에 많이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지면서 그렇게 척박하지는 않습니다. 꽤 이제 토양이 아주 비옥하다고는 솔직히 잘 못 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비옥과 척박 이것도 되게 상대적인 개념이어서요. 하지만 디귿은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리을 이런 모양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용식이라고 했습니다. 용식은 어떤 작용이에요? 화학적인 작용입니다. 네, 그래서 리을은 틀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주 우리 카르스트 지형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은 이제 새로운 단원인 3단원, 기후단원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 기말고사 공부도 열심히 하세요.